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가 별책 부록이고 진짜 역사 가짜 역사가 이제 메인이 됐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그 호응이 좋아. 온 가족이 함께 듣는 팟캐스트 정통 정치 역사 팟캐스트. 자, 함께 하실 분 심쿵쌤 심영환이에요, 용환이에요. 용환입니다. 네, 심용환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수입이 10%로 준. 아니에요, 뭘또 10%를. 다 30%로 줄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그것도 막 댓글 달려요. 왜? 막 힘내시라고. 그럴 때 후원 계좌를 쫙 열어. 아니, 뭐, 역사 전쟁 많이 사주시면 됩니다. 예. 요즘 조금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원고 다 쓰는 거예요? 이 책은? 지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예, 출판사 계속 넘겨줘요. 계속 넘기고 있고요. 예. 예, 하여튼 그러니까 몇 프로 썼어요, 어디서 이때까지? 끝날 날 예상이에요? 일단 저기 해방 직전 해방 직전에 30곡지인데 아니 우리가 이거 총 세 권인가 두 권? 두 권. 상하? 네. 예, 근데 이때 1권 한 3분의 2 정도는 넘었어요. 예. 좋은 생각이 있다. 3권은 내자. 3권. 3권은 뭐요? 1권 2권 하는데 1권 이거 그래서 2권을 지금까지 쓰고 3권이 미래 역사. 저보고 미래 역사를 쓰라고요? 아니 그건 우리 같이 쓰는 거지. 그것도 뭐 재밌긴 하겠다. 예, 예. 개혁된 나라의 미래 역사, 통일된 나라의 미래 역사. 막 쓰는 거야, 인물들을 놓고. 그거는 구상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개혁이 성공한 나라, 개혁이 실패한 나라. 네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왜 제가 지금 말을 그냥 받아들였냐면 네. 보통은 역사학자나 쓰면 옛날 거만 쓰거나 아니면 미래학자들은 그냥 막연한 미래만 쓰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하고 옛날로 이렇게 오가면서 뭔가 얘기를 해보면 새로운 어떤 담론이라 해야 되나? 그것도 충분히 그 복거일이 한 거 아니야 옛날에 비명을 찾아서가 그거 아니야. 어. 해방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그게 좀 별로잖아요. 거긴. 그러니까 재미없죠, 그거는. 아니 비명을 찾아서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래도 이거 보면. 자, 역사계에 떠오르는 영재 꼰대. 예 최강욱입니다. 예. 근데 왜 꼰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겸손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청춘 청춘 방송하면서 얘기하다가. 꼰대 아. 다 꼰대 됐다 그랬지. I'm still 청춘. 그랬지 내가. 환갑을 앞두신 정춘이시죠?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네. 근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살짝 살을 붙였는데 자 오늘은 조금 더 네.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배워야지 이게 진짜 역사다. 한번 좀 까고 들어가면 예. 재밌지 않을까.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깔 땐 그냥 까지 말고 훌러덩. 땀나. 땀나. 일단은, 이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는 이제 3일간에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 또 이제 역사는 이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또 그 사람들 입장으로 가면,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없고 척박한 환경에서 진짜 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노력의 내용들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또 못 봤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이해하면, 비록 그들이 뭐 철학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민중과 이렇게 유착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왜 역사학자들이 이들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가에 좀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해 봤어요. 일단은 그 이모군란에 막 갈등 있었잖아요. 그때 갈등 때 예. 명성황후가 돌아오기 전에 기무처라는 이름으로 통일기무화문을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얘기했을 때 외교통상 담당하던 개화부서였거든요.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 중에 없애는데 명성황후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부활시켜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성황후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좀 잘된 개화 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예. 지난번에 기무사가 이 기무초 이름 본 땄다는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예. 그래? 아니 지들이 그 이름 만들 때 발표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저 기무아문이나 이 군국 기무처라는 말에 썼던 그 기무를 우리가 차용하려고 한다. 이게 정보 사이드예요? 아니 전혀 통일기무하고? 상관없어요. 저거는 국가의 핵심 중추가 되는 소위 말하면 새로운 어떤 외교 역량을 담당하는 예. 이런 기관이라는 뜻으로 한 건데 걔들은 그냥 좋은 말을 독점하고 싶어서 갖다 쓴 거지. 이 기무초 할 때 기무가 기둥할 때 그 기자예요? 아닙니다. 별이 기자라 그래가지고 예. 그 뭐라고 해야 뜻으로 보면 뭐로 봐야 돼? 그러니까 기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업무. 이게 기무사. 핵심이 되는. 예. 그러니까 기무처가 군대 중심이고 대한민국 중심이다 이런. 그렇죠. 예. 그냥 자기 착각 속에 빠진 예, 거지. 예, 예. 이런 놈들 홍콩을 보내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저런 이름은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기무사가 무슨 기무사야.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없는. 이건 정말 통상과 개화를 위한 진짜 그런 단체인데 그 기무사가 원래 보안사 그렇죠. 같죠. 근데 난 지난번에 최변이 얘기했을 때 농담은 아닐 터인데 근데 이놈들이 진짜 이렇게 허망한 놈들인가? 옛날 이름을 갖다가 지들 꼴린 데를 막 써버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민들이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 야 어디서 그런 갖다 써도 그런 걸 감히 갖다 써 이렇게 나왔을 예. 텐데 잘 모르시니까 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지 뭐. 그러니까 막 저는 돈 같은 것도 이게 딴 얘기긴 하지만 지금 그 5만 원권에 이제 신사임당이잖아요. 예. 근데 여성이라는 건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돈에 여성이 없으니까. 근데 왜 신사임당이냐? 네. 전 그게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도 또 조선시대고 그리고 그 여성도 물론 신사임당 개인의 어떤 인생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사임당이 사실 유명해진 이유는 율곡 이이를 낳고 율곡 이이의 붕당인 노론이 조선의 이 최고의 붕당이 되거든요. 그런 여파 때문에 사실은 신사임당이 되게 우상화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 너무 쉽게 돈 위에다 갑자기 신사임당을 선택하는 게 너무 뜬금도 없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10만 원권 저기 국민 상태로 투표하니까 김구 선생이 뽑혔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수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견해를 냈다는 건 설이야 그냥 10만 원권이 나오면 아니 물론 그런 이유도 이제 있을 거고. 고액권이 있으면 예. 예, 뇌물 주기가 편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그런 고려도 있다는 거죠. 어. 김구 선생을 표지로 해서 최고고액권을 발행하기 싫다. 그 나는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던 게 왜 화폐에 나오는 모델들은 그러니까 5만 원권 나오기 전에는 다 이씨들이었거든. 예. 이순신, 이황, 세종대왕 다 이씨잖아. 아, 다이씨네. 다이씨잖아요. 이순신까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씨들만 이걸 해야 될까 있었는데. 아니 김구 씨는 문익한 목사라도 넣든지 그냥. 아니 글쎄, 그건 더 싫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아, 그 문익한 목사 씨는 김근태 선생을 놓든지. 아니 뭐 꼭 유관순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나혜석이나 신여성 같은 이런 자유로운 인물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저는 솔직히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김연아나 박찬호 같이 진짜 현대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줬던 사람들이 예. 돈의 모델이 되는 것도 어떠냐. 그거 괜찮아요 나는. 10만 원권에 추신수 눈차 우리요. 좋아. 주신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맥락도 경직된 없고. 사회지. 예. 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신사임당 개인을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신사임당이라는 이미지가 오늘 우리의 미래와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의미 있는 지적인데. 자, 김은초에서 지금 쫙 갔어요, 옆으로. 다시 이제 본론은 쫙 가서. 이제 영향을 받았죠. 예. 이제 의원님한테 해서 저도 이상한 소리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교과서 보면 이 온건계합, 그러니까 급진계합파들이 군대 부분을 소홀했다고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아예 외워야 되거든요. 군사제도 네. 개혁에 소홀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말은 군사제도 개혁에 실패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박영효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육사 보내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외국 그러니까 도야마 육군학교라고 예. 일본에 유학도 많이 보내고 예. 또 이제 실제로 어느 부서에 파견이 되든 계속 노력을 해서 군사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돼요. 예. 그쪽 이제 만들어 놓으면 척족이 이제 그 박영효를 민비 쪽에서, 잘라서 민비 쪽에서. 잘라서 딴 데로 보내버리고. 보내버리면서 이렇게 또 뺏기게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노력을 저도 그냥 별로 안 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노력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막고자 하는 쪽에서는 저것들이 무력을 가지면은 나를 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걱정되니까 또 잘라버리는 거고 계속 힘을 못 갖게 싹을. 하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을 못 갖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자르고 나면 그 군대가 또 바보가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을 밀어난 다음에 대원군 때 개혁이 흐지부지해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박용효가 뭘 막 해놓으면 저 안 되겠네 해서 박용효를 자른 다음에 그 군사력의 강고함이라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또 되게 흐물렁해져요. 예. 왜냐하면 그 헤드가 부정부패를 탐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는 거예요. 네. 개화를 하려고 할 때는 조금 힘이 있다가 그쵸. 그걸 바꿔놓고 다른 리더를 갖다 놓으면 여기에는 공적
목적이나 이런 건 없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 민씨 일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도 메르스 그거 할 때 같은 그 국장님인가 누가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는 쫙 막더니 이번에는 뭐 완전 난리 나고 이런 거 막 회자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더 한 명이 중요한 거야 보면. 아,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공무원이 그 뭐 세월호 사건도 그 전에 뭐 다 바뀐 것도 아닐 텐데 예. 왜 같은 공무원들이 저렇게 보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거죠. 하여튼 뭐 박영효의 모습에서는 군대의 개혁을 볼 수 있고요. 예. 김옥규는 되게 절박해요. 진짜 김옥규는 좀 절박해요. 그걸 제가 공부하면서 그 전까지는 되게 이 사람 되게 성급하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 인간 김옥균을 제가 인간적 측면에서 봤었을 땐 진짜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을 절실했으면. 네, 그게 너무 느껴질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면 첫째 이분은 일본에 되게 많이 찾아가요. 네. 왜냐면 무슨 수를 해도 국내에서 돈이 안 나와요.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 돈이 안 올라와.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전체적으로 너무 못 살고 못 사니까 없고 그거를 어떤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다 뛰어쳐먹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뛰어먹고가 아니라 뛰어쳐먹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고 원래도 가난한 이중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옥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본에 가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네. 근데 워낙 이 친구가 동아시아에 당대에 뛰어났던 지성이었고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알려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또 꽤 많은 돈을 줘요. 예. 주는데 이제 그 돈도 이제 보면 실제 준 돈에 비해서 돈도 적고 김옥균이 버리려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책에도 썼지만 뭐 안타깝더라고 그것도 아니, 우리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예. 진짜 두 가지거든요. 후원금 모아갖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돈 없이 정치하려고 하게 되면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늘 정치하는 사람의 고민이 돈 문제야. 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도 받고. 근데 불법 정치 자금 받을 때도 처음에는 뜻이 있지 받아. 야. 근데 이 돈을 받았고 정말 뭘 해보겠다. 정치하는데 써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안 그렇잖아. 네. 받으면 그렇죠. 자꾸만 사적으로 쓰고 좀 지나면 공적으로 쓰는 비율이 점점 줄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받아대는 거야. 예. 안 주면 가서 내놓으라고 강탈하다가 그다 감옥 가고. 그러니까 이 김옥균도 정치인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돈 문제를 갖고 일본에 가서 할 때 내가 한 7, 8년 전, 8, 9년 전에 돈 때문에 정치 어떻게 막 이런 고민할 때 심정이 딱 나오는 본인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전 지금 이제 돈 없이 정치하잖아요. 왜냐면 정치를 안 하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지. 가다가 왜 또 그러니까 그거 전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저희 중국사 할 때도 예. 이펀파를 이끌던 캉유웨이가 처음엔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예. 전 지구를 돌면서 엄청난 모금을 받아요. 여기 중국인들이 외국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한 번 돈을 받기 시작하더니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그럼. 어린 여자애들 놀고 예.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 가면 와이프가 6명이에요. 와. 그래서 애가 한 20명 나요. 그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부터 이렇게 됐나. 근데 사실은 순원은 6명이면 핸드볼 팀은 만들어. 11명 될지 축구팀 만들지. 그래서 순원은 사실은 처음부터도 재정 운영에 약간 지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 순원은 망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혁명파의 리더와 이펀파의 리더인데 한쪽은 더 앞섰고 많은 돈을 받으면서 타락해갖고 한쪽은 다소 흠결이 있었지만 끝까지 목적을 갖고 쭉 가요. 이렇게 되게 대조되더라고요. 아까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참 아깝다 내지는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거 읽어보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얘들은 아주 처음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이걸 딱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용하려고. 예. 이용하려고. 다케조회가 예를 들면 이제 찾아온 사람들한테 살살 긁어주면서 그래 해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얘들은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김옥균이나 이런 급진 개화파들이 일본을 동경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대한 그걸 활용하잖아요. 결국 보면. 그렇죠. 참 이게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고 의기에 차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고 나쁜 놈들을 만났을 때 그것도 또 제대로 또 평가하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옥균은 국민과 백성과 함께 하려고 했던 실질적으로 혁명적 지지 세력이 없었다. 그다음에 철학과 비전이 부재했었다. 그리고 근데 거기다 오늘 시간에 덧붙이면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없었다. 그리고 상대를 간파할 그런 어떤 깊이 있는 해안도 사실 그냥 제가 김옥균 편을 들면 김옥균이 혼자였다는 걸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왜 다 못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지. 우리 이 더민주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철수하고 손을 잡으면서 안철수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이.
그럴 수도 있고. 파악을 좀 제대로 했었어야 김종인도 되는데. 파악을 저는 또 김종인도 옛날 파악을 참여정부 제대로 시절에 삼성에다가 손잡는 바람에 여러 가지를 망가뜨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때 그 젊은 참모들이 예. 삼성에 가가지고 무슨 연구 자료를 얻어오고 셀이 보고서 갖고 정책 아이디어를 얻겠다라고 하면서 경영연구소가 예. 그렇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용한 거지. 예. 계산적으로 그 보고서 생각도 들더라고요. SERI 했고 삼성 셀이. 이코노미 리서치. 리서치 인스티튜트. 예. 근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그것도 대외비 자료도 아니에요. 거기 내용 되게 떨어져요. 저도 아니, 봤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간된 거로 마치 자기들만의 고유한 정보인 양 갖고 그걸 갖고 이 참여정부 인수위 청와대에 때부터 있었던 그랬다는 거거든요. 인수위 아니, 때부터. 그때부터 그게 예. 저기 그 원래 뭐 유료나 이렇게 다 다운받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가서 했다고요? 그걸 갖고 자기들끼리 10명 의원들이 모여서 그거 갖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그랬다. 따로 받은 게 아니라. 예. 참. 아니 근데 삼성하고는 깊은 커넥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치면은 소위 개혁을 원한다는 참여정부의 핵심 참모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예. 삼성하고 손을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이게 김옥균이 일본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삼성 그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예, 예. 그 전에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미국식 모델로 갈 거냐, 예. 스웨덴 모델로 예, 갈 거냐. 예.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참모들이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갖고 토론하던 젊은 참모들이 스웨덴 모델은 힘들다. 미국식 모델로 가야 된다. 하면서 급격하게 가고 시장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예. 전 뭐 그 시절에 더 어렸지만 노무현이란 존재는 정말 이렇게 희망이 되고 사람들의 그럼요. 경정적 예.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막상 국정 운영은 방금 얘기한 것도 공학적이고 이해 조정적인 정치를 갔다는 게 너무 속상한 사실은 측면인 이것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전과 철학의 빈곤이죠.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냥 이제 잡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이제 어디서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년만 더 늦게 정권을 잡았으면 예, 맞습니다. 10년 동안 예, 노무현 예. 대통령의 사상과 생각이 조금 더 축적됐으면. 숙성돼서 그러고 잡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깊게 남더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국구 할 때 네. 그 누굽니까 김병기 네. 국정원 예, 인사처장. 네. 그분도 국정원 시절에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네. 안 받은 게 실체. 잘한 게 아니고 받으면서 국정원이 그렇게 부패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줬어야 되는데 국정원이 그때 방향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중요한 상황이나 중요한 맥을 짚어가면서 아주 머리 좋고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 못 했다는 거지. 김병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좀 교활했었으면 했다. 그렇죠. 표현을 딱 그렇게 했죠. 예. 교활했었으면 했다. 그 군대 개혁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검찰 마찬가지인가요?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맥을 짚어야 되는데 네. 그 안에서 뭔가가 끌어오르고 있는 것도 뒷받침을 못하고 잘라버리는 역할을 했으니까 권력이. 변호사님이 잘리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맞잖아요. 최변이 그때 군 검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법무부와 군이 바들바들 떨었대잖아요. 정통 민주화운동 세력이 됐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낄낄거려 북치고 장구치고 놀았다는 거야. 종치고 북치면서. 왜요? 근데 저도 자기들을 허당이다. 잡을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예를 들어 최소한 천정배쯤이라도 왔었으면 겁을 먹었는데 강금실 법무장관 딱 하는 거 보고 이거 허당이네. 그러니까 종치고 북치고 놀고 종북 세력들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 얘기 듣는데 무척 이게 절실하게 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어설프게 개혁이나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면 예.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수가 성장할 수 있는 큰 토양을 주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일본 뭐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칠레 좀 공부했는데 칠레도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정권 교체가 꼭 되긴 해야 되지만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가 잡았고 다시 5년을 무능한 진보로 찍히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영원히 이제 못 잡아요. 네. 그 심리학적으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임상병리사인데 이제 제자들 중에 이렇게 좀 상처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니까 좀 얘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냉정하더라고요. 상처는 본인이
아파서 튀어나올 때 상담을 해주는 거래요. 그러지 않고 아픈 걸 옆에서 봐서 데려오면 얘가 상담 한번 해본 다음에 자기 증세 잘 모르니까 상담을 불신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상담이 되려면 치료가 안 되는구나. 네, 아픈 걸 갖고 와서 쏟아낼 때 상담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여기서 그 혜민 스님 팬들 많겠지만 안티가 돼도 좀 까고 싶은 게 감옥 있을 때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혜민 스님 책을 본 거예요. 멈춤을 예. 빌어서 보이는 것들. 그 순간에 설탕 같아. 확 위로를 받는 것 같거든요. 한 5분, 10분, 1시간, 2시간 지나면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고통은 본인이 예. 정면으로 응시하고 뚫고 나가면서 해결하는 거지. 예. 옆에서 아무리 달콤한 얘기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책, 가뜩이나 책을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책이 힐링 도서들. 맞아요. 맞아요. 뭘 아이 왜 힐링 책을 쓰고 그러냐, 씨.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유의. 아, 진짜 싫어 그런 거. 맞아요. 결국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예. 그러려면 역사전쟁 이런 책을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안 되냐면 예.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을 내몰아야 되거든요. 예. 역사 시대 앞에 마주서게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너네 용서받았다. 기복신앙이 되는 거야. 네, 구원받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번 차단해. 주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십 년 해놓으니까 한국 교회가 등치만 있고 돈만 있지 무능한 집단이 됐고 그리고 보면 이제는 솔직히 한국 교회가 옛날에 이렇게까지 친정부적이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보면 거의 뭐 선두주자처럼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잘못된 회개론. 네, 용서의 남발.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쓴소리를 듣더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죄 앞에서 싸울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네, 심쌤 그리고 또 저 신학교 갖고 목사도 좀 하지 동시에. 목사님도 하고 신콩쌤도 하고. 근데 그 문제는 저는 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안타까운 마음. 네. 근데 거기 이제 원래 얘기가 더 있는데 네. 거기 하나 아까 일본 때문에 얘기 길어졌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니, 하세요. 예, 시간 많아. 막 해 그냥. 그러니까 김옥균이 했던 크림이 큰 세 가지예요. 근데 예. 두 번째 뭐냐면 차관을 또 빌려왔던 이유가 있어요. 재정 악화 문제. 그러니까 저 이거는 좀 제가 경제학과가 아니라서 좀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돈을 막 남발해서 재정 통화가 엉망이 되는 현상을 이 김옥균은 돈을 왕창 빌려와서 재정 건전성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양화로 이 경제 질서를 좀 건전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거지 원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고 와서 막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악화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수구당 애들이 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나빠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도 국가의 고위 관직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잘 비틀어서 계속 돈을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세력이 너무 막강한 거죠. 그 앞에서 김옥균이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분이 죽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근데 상회사를 또 조직을 시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인들 잘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근대적 회사를 세워서 주식회사. 네. 그걸 또 만들어보자. 막아내려는 노력도 막 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비판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요. 전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변화와 개혁을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 옆에 너무 사람이 없다. 근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돼요. 그럼 머리와 심장은 쭉 나가고 있는데 쫓아가야 돼 손발은 손발이 뒤로 없죠. 머물러 있었던 거고. 손발이 없는 거죠. 예. 손발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뒤에 계속 나와요. 친일파가 되긴 했지만 윤치호도 처음에는 민중들을 기대하다가 독립협회 활동이 실패하니까 내 이놈의 조선 민중들을 봐라. 막 하고 서지필도 이놈의 조선 민주들 이러면서 되게 막 실망하고. 박영효도 그렇게 막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우리 역사에서 결국은 역사를 바꾸려면 뛰어난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민중이 제가 칠레 얘기했지만 그 칠레도 보면 민주정권 막 들어설 때 이 막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옛날에 그 죽었던 아엔데 같은 사람 얘기하면서 아엔데가 우리 사이에서 숨쉬고 있어 막 얘기하면 거기에 막 수십만 명 와서 함께 아엔데 이러면서 같이 막 흥분해요. 예. 그 힘이 있었으니까 칠레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때도 속상했고 최근 우리도 속상하지 않은가. 나 아프다는 얘기만 하지 아프기 때문에 모이거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가 되거나 이런 힘이 너무 없으니까. 저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랬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민중을 비난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를 좀 더 성찰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젊으니까요. 예. 제 입장에서 자기 그렇지. 반성적인 예. 태도. 물론이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유언비어 유포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 저는 진짜 진아 씨. 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약간 한 건 했던 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개혁을 시도하면 적은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가 한 말로 물타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구전 종편이 있었던 거야. 그런 식이죠. 예. 구전 종편. 예. 자, 구전 종편의 시대. 너무 웃긴다. 20세기 초.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갑신정변이 딱 일어나니까 무슨 소문을 내냐? 이 급진계파가 임금과 왕비를 죽이고 그렇지. 다른 애를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 예. 딱 때려버리는 거야. 이거 봐, 제가 이거 딱 그 고딕으로 해놨잖아요. 포인트 잘 잡잖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의원님이 원고를 보고 다 이렇게 체크하고 딱 줄쳐놓고 오신 거를 저한테 지금 자랑하시고 예. 계시는. 근데 정확하게 계시죠. 정확하게 찍잖아요. 이걸 예, 그 많은 예. 것 중에서 당시의 종편이야. 이게 구전 종편.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효과적이잖아요. 그럼요. 급진계파가 실제로 했던 건 고종과 명성황후를 분리시켜놔요. 네. 왜냐면 이 둘이 같이 있으면 명성황후한테 다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리시켜 놓은 건데 예. 사실은 그것도 하루 반인가 하고 다시 합쳐줘요. 명성황후가 머리를 잘 쓰고 이래가지고 안 되지만 어찌됐건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눈에 잡고 고종과 명성황후 안 보이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를 죽였다. 라는 유언배를 확 때려버리니까 예. 민중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뜩이나 저거 일본 놈들하고 노는 예. 애들인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청계천, 마포, 빨래터 이런 데서 소문이 퍼진 거지. 그렇죠. 그렇죠. 나루터에서 쫙 퍼지잖아 이게. 예. 요즘 미용실인데. 또 청나라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청군이 출동하지 않으면 일본이 조선을 먹는다. 예. 빨리 그러니까 출동해라.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민중들의 심성을 막 건드리면 사람들을 막 흥분하게 만들고 또 반대편에선 외국 군대한테 막 외국 군대가 안 오면 안 될 정도의 막 누가 했을까 이거 기가 막히게 했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장면들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 이게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챙겨서 쌓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거야. 이걸 더 절실한 거죠. 부시려는 더 전문가가 사람보다.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생각을 다 해가지고 온갖 얘기도 만들어내고 막 하는 건데. 부시는 사람은 부시려고 다 에이 안 부시면 그냥 집 와서 술이나 먹고. 부시는 사람은 정작 그 부시기에도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그거 부시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정신도 없고. 네. 정신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의원님 입장에서 혹시 노하우. 팟캐스트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오늘날 일어나는 모습과 예.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저도 되게 뭐 원고를 쓰면서 망연자실해지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유언비어는 대책이 없어요. 예. 이찌라 씨는 그리고 한마디로 또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어? 근데 저쪽에서는 통일을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너네 핵 찬성? 북한이 핵 갖는 거 찬성? 이렇게 한마디 딱 하잖아요. 김정은이 정권 잡은 거 찬성? 빨갱이들. 맞아요. 끝. 근데 우리 설명을 해야 되잖아. 김정은이 하는 건 반대하지만 뭐 핵은 반대하지만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설명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예,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해놓고 청군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왕 죽였지. 간단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야 되니까. 네. 아까 그 국정화도 예. 지금은 진보 이런 분들은 기억 잘 얘기도 안 할 정도로 많이 예. 죽었는데 얼마 전에 오순영은 계속 한다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갔는데 멀쩡한 그것도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권사님이 저 역사 선생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교과서가 종북이라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막 지금 하시는 거 지금. 교과서가 종북이 아니라 스님들이 종북이라 그래.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보면. 근데 저놈도 진짜 집요한 게 끊임없이 티 안 나는 데서 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퍼뜨리고. 멈추질 않아요. 우린 막 싸우다 이제 성공했다고 집 와서 막걸리 먹자 그러면 또 다 밀고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그 역사전쟁 책 쓴 것도 이게 이겼다고 교학사 교과서를 이겼다고 한 그 순간 기사를 좀 계속 봤거든요. 국정 교과서를 논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국정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 또 내냐를 하다가 국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단계 오는데 여론이 안 지난번 맞아요. 전국구에서 그렇게 한 4, 5년 동안을 집요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정변 실패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건 예. 그다 예. 치고요. 요때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청나라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온 얘기인데 당시 이제 지배자가 이용장인데 이용장의 선택이 뭐냐면 이거 이대로 갔다가 조선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선택이 뭐냐면 흥선대원군 잡아서 무력화시켰잖아요. 예.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급진계합파 일파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약한 나라인데 조선의 정치 축축에서 흥선대원군도 사라지게 되고 급진계합파도 예, 사라지면 없어지고. 사회 사회 자체가 정치 세력이 점점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 먹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원군이 되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대원군이 냉정히 따지면 그 당시 대원군이 아니라 이용장 입장에서 이용장이 청나라가 네, 왜냐면 청나라가 그 당시에 사실 조선을 병합할 능력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조선에 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으면 자체 저항력이 높으니까 먹지를 못하더라도 한반도 쪽에 일본의 침략을 염려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 딴에 섣부르게 개입해서 대원군 세력 쳐내죠. 근데 이제 급진계합파 세력까지 쳐내요. 뭐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침략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그 거죠. 차티고 포티고 다 뛰어내니까 우리 편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쵸. 멀티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일본이 와서 홀라다 먹는 아, 거죠. 근데 역사책에 이런 얘기 해요? 전혀 안 하죠. 이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 네. 학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쓰지. 그런 거예요? 네, 오. 저는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 그런 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 논문 같은 거 이건 보면서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리용장 스스로 말하고 다녔으니까 저때 네. 그렇잖아요. 네. 자기의 정책 방향을 저렇게 설정하고 예. 이제 조선이 우리의 속방으로 계속 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떨어졌으니 다른 나라도 끼워 넣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세력을 분산시키고 예. 저기서도 이제 센 어떤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할 만한 것 같은 세력들을 싹 없애버리고 예. 그리고 저기만 왕만 우리가 휘어잡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 직접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학계에서 나오는 연구되어 있는 것을 논문 같은 것들 위주로 네. 연구를 해서 뭐 판단과 선택은 제가 이제 코디네이팅을 하지만 제가 무슨 없는 이론을 갑자기 주장하고 뭐 이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독특해서 난 이게 심쿵 선생님의 생각인가? 근데 아니네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책을 혼신을 힘을 기울여서 쓰고 좀 있다고? 깊이 읽기도 하고 싶지만 빨리 써야지 돈이 돼.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꼭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서 이건 사회과학 책 보면 느꼈던 건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유화론자들의 힘이 자연스럽게 세진대요. 그런 책을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하고 똑같은 논조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외국에서도 정치 지형도가 있으니까 그쪽 입장이 세지게 되고 세지니까 뭐 이렇게 뭐 트럼프나 이렇게 심지어 지금은 오바마도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로 강경하죠. 하자 민주당의 그런 오바마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앞서서 막 분열을 조장하니까 오바마조차도 그런 태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클린턴 때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화해와 평화의 열매를 맺어내니까 그 미국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비둘기파 같은 힘이 되게 세진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결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논조네. 네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 가끔 미국을 계속 설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전에는 매파가 남북한 통일의 관점을 저 안 된다 하다가 무슨 얘기냐. 개성공단을 때 반대했잖아요. 예, 2002년, 2003년 때 반대했거든. 개성공단이 남북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핵무기라든지 이런 북한의 군사 무력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게 범퍼링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걸 갖고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설득해갖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서부터는 남북 관계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쪽이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부시도 그 뭐 합의한 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부시도 가서 설득을 했어. 그때가 부시 때 아닌가. 어쨌든 부시도 가서 설득을 하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좋은 관점이네.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내가 이거를 잘 이런 부분이 그때도 있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제가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 초등학교 다녔잖아. 초등학교도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도 안 돼. 그때 태어났구나. 내가 막 대학교 시험 볼 때 태어났어. 그 100일 된 애한테 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 그 학번이 저기 태어난 해랑 비슷하시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나 역사 좀 가르쳐 줘 그럼. 근데 운명적으로 만난 거 아닌가요? 이제 갑신정변은 끝났고 그 이후 얘기에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 갑신정변이 딱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일단은 청나라랑 일본이 군대를 다 빼요. 예. 왜냐하면 서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일단은 서로 빼요. 빠지자. 조선을 먹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 나중에 오라고 전하라. 그래놓고 이제 10년간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나중에 청일전쟁이 터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쭉 뺐잖아요. 예. 이제부터 러시아가 남하를 해요. 세계 넘버 2, 세계 최강의 육군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남하를 하니까 저번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영국이 와서 전라남도 쪽에 있는 끝자락의 섬 거문도를 점령하면서 이제는 일단은 상황은 막았는데 청일, 러시아, 영국까지 들어오는 예.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나오냐? 독일 공사 부들러와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조선 중립화론이라는 걸 제안해요. 네. 영구 중립화역으로. 네, 우리가 영구 중립국이 되자.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책을 쓰기 전에는 보통 이제 수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중립국이 되려면 위치가 요충지가 아니거나 지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이때 보면 요충지인데 힘이 없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애들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딱 끝나가요. 제가 굉장히 착각을 했더라고요.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게 네.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로 가면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에요. 저 아주 좋을 뻔했어 저게 됐으면. 정말. 네, 진짜. 전쟁도 없고. 예. 네, 그 당시 국제 상황을 보면 예. 그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때 잘못 가르친 애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잘못 가르쳐서 니들 대학 못 가서 미안하다. 아니 고등교과에는 충분히 가르쳤고요. 아, 이건 좀, 그랬어요? 네, 왜 그러세요? 사석에서? 아니 아무튼 거기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네. 시험에 나왔으면 니들 대학 다 못 갈 뻔했다. 근데 아무튼 왜냐하면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일본은 어찌됐건 우리나라를 먹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준에서는 일본은 아직 그래. 이제 메이지 시통에서 오픈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아직 우리는 먹을 큰 힘이 없었고. 없어요. 없죠. 총도 기울고 있었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남하라니 예. 일본 입장에서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도 먹힐까봐 겁나는 상황이었지 그때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처음부터 우리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국제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 영국에 누가 책을 썼잖아. 러시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무슨 연합작전을 했고 러시아를 못 내려오게 막자 막 그런 책도 우리가 조선책략 얘기하죠. 조선책략. 그게 조선책략이에요? 네네. 내 머릿속에 막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네. 역사 영재가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 예. 그 원래는 이집트가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그 오스만 제국의 한 일부였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영국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떼어내서 보호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오스만 제국에서 떼어낸 다음에 자치령 같이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국가 운영을 못해서 이게 보호국이 됐는데 원래 영국의 계획은 뭐냐면 좀 이게 오스만 제국의 힘을 무력화시키면서 여기다 자치국 하나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그냥 놔두려고 했던 건데 얘네들이 운영 못하다 더 망가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요 시대의 이제 분위기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무조건 점령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어떤 나라를 중립국이나 자치국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문화가 강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가능했을 뻔했네. 아, 예, 그렇다니까요. 꺼내서 뻔했어요. 들어보시면. 저도 이거 자료 찾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법학자 보아소나드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는 반드시 조선을 정벌할 것이다. 예. 자기네 계획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일본의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언을 해요. 예. 근데 이거를 일본의 이노우에 고아씨를 통해서 한번 이론이 좀 다듬어지고 예. 이제 그 다음 이론으로 이제 누구냐 야마가타 아리토모 의견서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저기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가장 유명한 육군 군벌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인데 예.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본이라는 국가를 지키려면 주권선과 이익선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선은 이제 뭐냐 그 자기네 일본 본국 열도.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익선은 조선까지. 조선까지. 근데 이게 조선을 먹는 게 아니라 조선을
여하간 완충지대로. 예, 예. 러시아의 간섭을 못 미치게 만들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중립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일본이 생각을 할 때였어요. 예. 좋을 뻔했었네. 예, 예. 분단 조국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 고종이 조금만 더 뛰어난 어떤 외교적인 식견이 있었으면 그죠? 그쵸. 네. 사실은 조금 흉내는 냈잖아 고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아야 된 데는 몇 개 국가의 청, 일, 중 네. 이런데 그죠. 절대절명의 과제로 중립화될 수 있었던 그렇죠. 거네. 예. 국제 정세는 분명히 한국이 중립화되는 걸 용인할 수도 예. 있는 정세였다는 거죠 지금 설명이. 대외 정서는 중립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예. 될 수 있었는데 예, 예.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못 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영세 중립이라는 개념이 이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위스, 벨기에 모델도 있었고 이집트는 완전 중립 아니더라도 자치국 모델로 원래 예. 했었고 폴란드가 분할을 당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폴란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가 쪼개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나눠 어떤 가지는 모델이고. 주권 국가를 딱 먹어버리는 개념이 이때 없을 때예요. 이 시점을 돌아가면 아니 태국이 독립국으로 남아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에요. 그쵸, 그게 그쵸. 쭉 부딪혀 가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야 여기는 놔두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그렇죠. 우리의 거죠. 힘의 예. 균형을 위해서 예, 여기는 예. 손대지 말자.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러시아 누구도 먹지 말고 그렇지. 러시아, 그냥 영국. 중립국으로 놔두자. 예, 예. 어? 서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예.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가 또 그랬거든요. 그 마냥 없던 모델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유행인데. 유행은 빨리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당시 유행해요. 왜냐면 러시아가 이때는 시베리아 철도, 횡단철도를 못 놨을 때였고 러시아의 남하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이 챕터의 부제를 조선은 독립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무리 영세 뒤져봐도 중립국으로. 네.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왔다 갔다 해봤자 그때는 러시아도 먹으려고 하고 일본도 먹으려고 하는 때니까 그때는 왔다 갔다 해봤자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때는 서로가 되게 조심하면서 예. 일단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좀 지키고 보자. 조선은 이권 정도 먹고 방어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 러시아도 만주 정도 먹을까 이러면서 내려올 때. 영국만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예. 조선 영세 중립국으로 놔둬도 괜찮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개를 우리가 알았고 적합하게 대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제 36년을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1882년, 84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가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건 맞아요. 일본 수준의 어떤 그 개혁적인 역량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일본의 젊은이들이 외국을 쭉 나가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인재들이 우리가 한 200~300명 정도만 외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소위 개화당이나 개혁파를 구성을 했었다면 예.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얘네들의 머리에서도 가르타 지금 국제정세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리고 고종이 그 내부에서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한쪽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국내의 종파와 파벌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의 운명을 얼만큼 망가뜨렸냐라고 갉아먹은 하는 거죠. 것을 예.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 예. 우리가 국제 정세를 몰라도 외국이 자꾸 우리나라 중립국으로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국내의 정치 세력들이 머리를 맞대면 6.1준이라고 하는 인재도 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을 볼 수 있었던 아까 그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백의 정승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길이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다 깬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남북 정세를 놓고 4대 강국들을 충분히 우리가 조율하면서 조정하면서 중주역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나 이때 이러는 거나 예. 보면. 그리고 뭐 야당을 보더라도 민주당, 뭐 국민의당 쪼개지면서 좀 뭐가 다른지 모를 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래갖고 그 대한민국 지나면서 그거 쓴 거예요. 서해안에서 네. 미국과 합동 군사 작전을 하자. 네. 동해안에서 동해안에서. 동해안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팀 그 미국과 키리저브 훈련하자. 그 대신에 서해안에서 중국과 또 훈련하자. 그러면서 양쪽을 레버리지를 해갖고 서로 누구도 우리를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니네 우리에게 군사적 협력을 요하면 자 우리 군사 유지 비용 필요한데 니들이 돼.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못하냐는 거야. 그렇죠? 정권의 정통성이 없이 댓글 개입으로 대통령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정통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고종하고 똑같잖아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고민하고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가 있지 않고 국내적으로 자기 반대파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만 가 있는 거야. 고종은 대원군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속상한 게 그러니까 민도가 안 다쳐. 그러면 최소한 뭘 아는 사람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하나의 자산이죠. 사회적 자산. 오버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걔네 내에서라도 합의를 보고 끌고 단단한 가는데. 국가상을 만드는데 메이시는 그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안 돼도 나라가 워낙 크고 지방 성에서 성주가 개혁을 해도 그 성 하나가 우리나라 몇 배거든요. 그리고 희망이 있는 거야. 순원이 다 잃었어도 광둥성 하나에서 성공하니까 북벌이 됐거든요. 우린 나라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 있는 엘리트층이라도 단단하게 뭉쳐서 자기 안의 갈등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고 계속 밀고 갔어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한반도 도약의 골든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남북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저는 요거 가장 보면서도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팟캐스트 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지 이게. 어떻게 해보세요. 좀 뭐 풀어봐요. 사면복권. 그래서 내가 4월 네. 시간도 지나갔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북한 칭찬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예. 북한학이나 북한 역사 공부하면 60, 70년대 때 김일성이 보여준 예. 이 중소 분쟁 사이에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 등거리 외교. 야, 이거 너무 잘해요. 그럼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꾸만 우리 여기 듣는 젊은 세대들이 모르는데 공식 통계가요. 네. 공식 통계가 국민 총 생산으로 따지면 75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우세했어요. 그렇죠. 공식 통계예요, 그게. 국민 총 생산으로 보면 76년서부터 역전이 된 거거든. 네. 그 얼마 안 됐어요. 북한이 다시 이 경제적인 도약을 통해 갖고 이 역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개판 치고 국내적으로 싸우고 있으면은 이 힘이 다 분산되는 거거든. 예. 아, 그 생각이 난다. 그 가임 김병로 그 얘기 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김병로 선생이 그렇게 좌우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손자는 그 분열적인 발언 뭐라 하지? 뭐 그런 얘기 막 하는 것도 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운동권들이 많아서 운동권 그 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잖아요. 김병로 선생은 한 번도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단합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화두로 아니요, 던졌겠지. 정체성을 존중하셨어요. 아. 네. 너네가 그렇게 있다는 거 알아. 우리는 근데 이래. 근데 우리의 공동의 적이 누구니? 일제야. 그러니까 연합을 하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때는 그러신 분이었네. 아니 김병로만이 아니라 뭐 이상재나 민족주의자들이 되게 통이 커서 사회주의자들을 많이 품어줬어요.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은 유시유정이 드무어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밖에 외운 게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월남 이상재 선생 때문에 신간에나 좌업적이 된 거예요. 왜냐면 좌파가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 장로님이시고 예. 완전 민족주의자고 유학자 출신의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분이에요. 근데 품이 완전 넓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것도 아주 이렇게 그 기자들 들어서 활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네, 뭐 이 얘기가 이제 예. 뒤가 최근 내용은 긴데 예. 얘기로 가면 이렇게 푸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아서 저는 민족의 역량을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우리 같은 나라가 뭔 예. 중립이냐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국제관계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의 역량이 좀 작아도 국제관계를 잘 활용하면 그럼요. 굉장히 좋은 이득을 취할 수 아니 있다. 그리고 21세기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한류의 열풍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한류의 열풍을 소모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 지도자들밖에 없어. 국민은 위대하고 기업인들도 위대하고 정치인만 쩔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려운 구한말의 정세나 지금이나 보면은 공통점 가장 지금 비슷한 게 그거예요. 지배 세력이 집권 세력이 자기들을 보유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었다.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바깥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내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든 일단 내가 내 거 다 챙겨가지고 끝까지 이거 뺏기면 안 된다. 예. 요 생각만 하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나라가 지금 예. 멍이 들어간다. 이게 자, 알겠습니다. 갑신정변을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사적 이익에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싸우기보다도 국민을 함께 묶어서 통합력을 발휘할 때 우리의 골든타임을 찾을 수 있다. 는 것을 갑신정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